안녕하십니까. 세월 속에 묻혀있던 명품을 만나는 즐거움 TV쇼 진품 명품. 오늘의 쇼 감정단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도한 매력의 여인 만능 방송인 이메리 씨, 원조 꽃미남 응사마라 불러다오 탤런트 박윤배 씨, 외모에서 성격까지 시원시원한 그녀 슈퍼모델 이미진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문 감정위원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TV쇼 진품 명품 첫 번째 의뢰품은요. 일반 화살보다 짧아서 멀리 못 갈 것 같은 화살 편전. 이 작은 화살에 가공할 만한 위력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적군의 갑옷을 관통하는 조선의 비밀 병기 대공개. 자, 의뢰품이 바로 이 화살. 무섭죠? 이게 화살이에요? 네, 화살. 아니 무슨 붓 같아요. 네. 붓같이 보이네 진짜. 네. 이렇게 잘 끝을 잘 말린 붓같이 화살 네. 촉이 이렇게. 그죠? 뾰족뾰족.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의뢰인께서 오늘 이 화살을 의뢰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대요.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그 6대조의 그 둘째 동생분이 그 신재진공이 무과에 급제하신 분인데 예. 그분의 함자가 화살에 적혀 있어서 어떤 화살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무관이시겠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활을 쏘았으니까. 순조 때 분이니까 1802년에 출생하신 분이에요. 어우, 그러면 뭐 이게 한 200년 예, 그렇게 가까이 생각합니다. 가까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장군 되셨대요. 아닌데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정확한 그 기록은 없고요. 교지는 그 6.25 때 예. 소실되었고 아, 교지가 있다면 일단 급제를 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지금은 이제 족보하고 예. 집안 자료에만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저희가 서툴지만 감정하겠습니다. 세 분은 혹시 화살에 대해서 네. 지식이 좀 있으신지 혹시 뭐 아는 거 좀 있어요? 화살은 그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아는 양궁. 양궁. 예. 명중률이 높죠. 우리 진짜 높죠. 나는 이제 드라마에서 네. 사극 드라마 하면은 아, 활 많이 쏴봤죠? 그러셨겠다. 주로 맞는 역할을 했습니다. 화살 갖다 받치는 역할, 뭐 아니면은 맞고 쓰러지는 역할 이런 거. 저희가 이제 화살에 대해서 워낙 무지하기 때문에 오늘 도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중요 무형문화재 47호이신 궁시장 유영기 선생님을 모셨거든요. 좀 나와주실래요? 화살은 그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요건 좀 짧은 화살인데. 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여기 특히 요거는 편전이라 해가지고 예. 조각편자, 살전자에다가 어. 혹은 작다고 해가지고 애기살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작아도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죠. 자, 이게 엄청난 위력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활 시위를 이렇게 당기면 이게 좀 길어야 그렇죠. 쫙 뽑아가지고 이게 멀리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 지금 보면은 요만큼 당겨가지고 탁 그렇잖아요. 요만큼만밖에 안 당겨 짧으니까 탁 그죠? 그러니까 쫙 해야 이게 길면은 쫙 되잖아요. 근데 짧으니까 쫙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쐈을까 하는 게 문제예요. 인형 하나 걸고. 활 선 있잖아요. 예. 또 이렇게 늘어지는 거. 예. 그게 뭐 다른 걸로 되어 다른 있지 장치가 있을 것 않은가. 같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을 올려놓고 뭔가 총 쏘듯이? 어떤 그런 식으로 이메리 씨는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샤프심이 생각났거든요. 예. 샤프심이 가늘고 짧지만은 그 예. 통을 이용해가지고 글씨 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디 통 같은 데 끼워서 사용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요, 이거 진짜 실제로 활로 사용한 건지 의심스러웠던 게요. 그냥 짧고 가느니까 이렇게 던져서 놀이할 나티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같이, 예, 그런 데 썼을 것 같아요. 세 분 말씀 가운데 정답이 있습니다. 진짜요? 저 지구는 이것이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없으면은 이걸 사용을 못 해요. 몇천 발이 여기 떨어져 있어도 이걸 주워서 쏠 수는 있지만은 아까 말대로 이렇게 쏴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통화라고 합니다. 통화. 통아. 예, 즉 이거 말하면 총열과 같은 식이죠. 예. 총으로 말하자면 총열. 그 이메리 씨가 맞춘 거예요. 인형 하나 드리고 일단. 예, 옛날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장전하는 것인지. 아니 나도 여기다 살을 끼고 박연배 씨는 따라했어요. 예.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게 기니까 쫙 당길 수가 있네요. 같이 당겨주면.
여기다가 걸어가지고 거는 부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홈이 파여 있어요. 아 여기 실 같은 게 있네요. 네, 예. 아 그걸 잡아야 이게 안 날아가니까. 예. 휘어 가지고 선생님 쏘지 마시고 카메라맨이 지금 상당히 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거 당겨가지고 이걸 당기면 이게 멀리 가겠네요 진짜. 네. 얼마나 갑니까 이게 날아갈 때? 문헌에는 1000보를 간다고 했습니다. 1000보. 1000보? 네, 통의 위력으로다가 흔들림 없이 바로 차고 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갖고 나오신 화살은 이 깃털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깃털. 근데 우리가 지금 의뢰품은 깃털이 여기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흔적이. 예, 있었습니다. 네. 그죠? 네, 근데 깃털은 있었습니다. 이제 아마 떨어지고 없는 것 같아요. 이 깃털의 역할은 뭐? 이 역할이 뭘 것 같아요? 기준성과 회전력을 줘가지고 맞으면은 예. 아주 파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래요? 그런 작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냥 나무를 던지면은 이렇게 휘어 갑니다. 그러나 날개를 붙이면 그대로 나갑니다. 날개가 아니라 또 여기다가 뭐 끈 같은 거라도 잡아매 가지고 던지면은 훨씬 효력이 있습니다. 자, 화살 촉을 한번 봅시다. 촉이 네. 저희가 이제 화살 촉별로 세팅을 해봤어요. 요 세 개는 꼭 붓같죠, 그죠? 붓을 요렇게 말려놓은 것 같이 뾰족하잖아요. 네. 요건 좀 짧으면서 뾰족해졌고, 네. 그다음에 요 맨 밑에 있는 거 좀 긴 것들은 조금 뭉툭해요. 네, 뭉퉁하네요. 요거 뭐 용도가 다를 것 같지 않아요? 촉에 따라서? 이쪽 뭐 물어도 대답이잖아요. 그럴 것 같네요. 그럴 그죠? 것 같네요. 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주 열심히 보고 있잖아 지금. 누가 보기만 하래요. 말로 해줘야지.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측컨대 그건 사냥용으로 살상용으로 들어가고 요거 살상용, 살상용이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밑에 있는 거? 거는 이제 평상시에 연습하는 거고 연습용, 좀 예. 짧은 건. 예, 밑에 거는 과거 제도에 써던 것이 아니겠느냐. 과거 시험에. 그럼 뭘 가지고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하면은 예. 자기 몸에다 판 걸 자괄이라 하고 예. 요 밑에 거는 별괄이라 해가지고 쌀나무를 낀 겁니다. 낀 거로구나. 그러면 노력에 비해서 이 살이 월등히 더 노력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예? 이 별과는 뭘로 만드는 거예요? 요 나무는 쌀이 나무입니다. 쌀이나무로. 쌀이. 네. 예. 자, 그 정도 지식을 얻고 선생님은 앉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뢰인이 말씀하실 때 여기 조상님 함자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여기 있네요. 아, 자, 모이세요, 가까이. 한량 신재진하고 여기는 영해라고 돼 있네, 영해. 문제! 한량이라고 돼, 한량. 네네. 한량 아니에요? 네, 한량이죠. 친구들한테 한량 소리 많이 듣죠? 그렇죠. 한량이라고. 그죠? 예. 저 사람 한량이야. 그죠? 예. 저도 한량입니다. 예. 근데 정확하게 옛날에는 이 한량이란 아무한테나 한량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 맞추시는 분께 인형 하나 드릴게요. 술 잘 마시고. 술 잘 먹고 노래 잘 놀기 부르고. 좋아하고 그거. 욕심 가지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것을 네. 남한테 즐겁게 해주는 거. 욕심 없이. 예. 이미지 씨는 한량. 선비들 중에서도요. 본인 스스로 그렇게 그냥 자기가 표현하는 거 아닐까요? 잘 노는 선비? 배포 크고, 예. 배포 크고. 통 크고. 통 크고, 통 크고. 예. 풍류 근데 좋아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없을 것 김영복 의원님, 같은데? 한량하면 어떤 풍류 분을 한량이라고 했나요? 문과 시험 보기 전에 문과를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무인들, 소위 말하는 그 무반에 속하는 사람들을 한량이라 그래요. 근데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 이 한량들이 워낙 숫자가 많아졌는데 이 지금이나 예전이나 문과보다는 무과가 사람들이 통이 크고 네. 잘 놀잖아요. 맞네. 그래서 그것이 전해져 가지고 이제 한량이 좀 나쁜 의미로 많이 쓰이게 됐죠. 조선의 비밀 병기 편전. 경국대전의 병전에 따르면 활쏘기는 무과 시험의 필수 과목으로 출세길의 하나로 여겨져 사람들의 생활과 의식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그중 편전은 크기가 약 30cm로 일반 화살의 절반밖에 안 됐지만 우리 민족의 무기 가운데 가장 우수한 무기로 꼽혔는데 그렇다면 편전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편전과 일반 화살을 비교해본 결과 일반 화살의 사정거리는 225m인 반면
편전은 사정거리가 317m로 일반 화살보다 편전이 더 멀리 날아가 그 위력을 느낄 수 있었다. 일반 화살과 편전의 속도 실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목표물을 맞출 때 관통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편전의 속도는 초당 71.8m, 일반 화살에 비해 12m가 빨랐다. 이처럼 편전은 크기가 작고 속도가 빨라 전쟁의 주 무기로 사용되었으며 편전을 쏘는 연습조차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전투력을 높여준 1등 공신이었다. 이 작고 짧은 화살에 전쟁 승리의 비밀과 조선의 특별한 과학이 담겨 있었다. 적들이 보기에는요 화살이 떨어진 것처럼 보였겠어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이 총알을 이거를 쏘면은 주워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쏠 수 있잖아요. 또. 그렇죠. 예. 근데 통화가 없으면 이건 못 쏴요. 맞아, 예. 맞아. 그죠? 무용지물이. 그러니까, 예. 통화가 없으면은. 진짜 이 만든 거 아, 자체가 이건 과학적이야죠, 이거. 진짜 과학적인 것 같아. 근데 여기 보니까 2자도 있고 3자도 있고 숫자가 있어요. 글자가.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가 요 2자가 있잖아요. 네, 2자가 이자. 요 2가 있죠. 그죠? 2. 그리고 요런 글자가 뭐 여기 3자가 있잖아요. 여기 3, 2. 이게 뭘로 이게 예. 한 세트인 것 같아요. 한 세트? 1, 2, 3 숫자를 붙여놓은 게. 이게 그러니까 2하고 3이 있으니까 1도 원래 있었던 것 1이 같아요. 있었을 예. 것이다. 한 세트 같다. 예. 유 선생님, 요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붙어 있는 2, 3. 그게 한마디로 예. 개인의 그 신분입니다. 그게 신분이에요? 화살의 신분. 즉 1자 때는 성질이 어떻다, 2자 때는 성질이 어떻고 3자 때는 어떻다 하는 거를 표시한 겁니다. 바로 간다는 그것까지 그것 때문에 과학적이네. 예. 이렇게 화살에 만- 그것까지 예. 돼 있죠. 자, 이 화살이 그러니까 순조 때라고 했으니까 지금 한 180년 정도는 된 것 같거든요. 180년 정도만 됐다고 치고 보관 상태 어떻습니까? 깃털만 없지 지금. 너무 그렇죠.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이 정도면 보관 네. 잘 된 거죠? 네. 최종 질문하겠습니다. 친절한 위원님. 이 편전이요. 통화라는 도구가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저희 화살만 있는 게 의의가 있나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네. 통화가 있어야 되는데 통화가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반쪽짜리가 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통화가 있으면 더 감정가가 올라가겠죠. 이게 통화인데. 예. 박윤배 씨. 그 사실 조선시대 편전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건이 없어요. 활을 많이 쐈을 텐데 거의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 이미진 씨. 그러면 이 편전하고 일반 화살 중에서 어떤 게 더 가치가 높을까요?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드는 제작은 같으니까. 예. 요 7점 합산해서 추정가 써주세요. 일단은 저 편전이 거의 남아있지 않잖아요. 예. 희소 가치가 좀 있고요. 그리고 제가 꿈속에서 바람이 날아 송혜국 씨가 2번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자랑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이자만을 썼습니다. 예. 박윤배 씨 1,500. 예, 그냥 뭐 마음 가는 대로 필 가는 대로 한번 써봤습니다. 근데 저게 그 통이 없다 그랬잖아요. 통화가 통화가 예. 그것만 있으면 이거는 엄청난 가격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통화가 없어서 근데 1,500이다. 180년 정도 이 정도 됐다 예. 보니까 저건 가치가 있는 거죠. 보관 상태가 좋잖아요. 예. 7천만 원. 그 정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180년동의 이 역사도 담겨져 있고 또 그 당시에 뭐 만들어졌다는 이 대나무와 쌀이 뭐 쇠, 촉에 있는 그 쇠 예.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있는 거잖아요. 귀한 거래잖아요. 몇 개 없는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동화까지 있었으면 제 생각에는 1억이 넘지 않았을까. 통화가 있으면 1억이 넘는다. 네. 자, 의뢰인 생각 보겠습니다. 올려놔 주실래요? 35만 원 쓰셨네요. 왜 35만 원이신지. 이제 저도 잘. 75, 35. 하나 5만 원씩. 예. 사람의 발자국으로 1000보쯤 날아간다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날아가는 위력적인 화살 7점. 최종 감정가 확인하시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편전 혹은 애기살로 부르는 화살의 감정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호 감정가는 1,500부터 7,000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 200만 원 나왔네. 감정가는 좀 적게 나왔네. 200만 원. 네. 그나마 박영배 씨가 이는 맞네. 이건 이는 정말 맞네. 타기 민망스러워. 예. 이는 맞네. 타기 이는 맞네. 민망스러워. 예. 왜냐하면 이제 귀한 거니까
귀하다는데 가치를 좀 많이 부여하신 것 같습니다. 예. 감정가는 그는 없진 않은데 유영기 선생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정에 빠졌었구나. 예, 그렇게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나 통화가 있다면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겁니까? 예. 통화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고객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치는 엄청난 것이다. 아,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화살이 그렇게 안 남아 있습니까? 없어요. 다 버렸어요. 버리고 없어요. 어. 그래서 거기에 통화만 꼈다면은 예. 처음에 볼 때도 참 아쉬웠는데 예. 통화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야. 그게 없기 때문에 예. 50% 이하가 깎였다는 얘기나. 예. 이게 통화인데 이게 찾아서 한 세트로 있으면 소장 가치가 훨씬 올라가잖아요. 열심히 찾아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TV쇼 진품명품 이번 의뢰품은 책입니다. 책인데 아주 재미있어 보이는 수지 그림 이야기. 그림 이야기 노지심. 노지심이 그 수호제 나오거든요. 노지심. 예. 그다음 뒤도 한번 볼게요. 뒤에 보면 뒤에 연도가 있네요. 아 여기 발행 연도가 있어요. 네. 인쇄하고 나면. 1948년? 10월 10일. 네. 우리나라 건국해가 1948년이니까 딱 그렇죠. 90년 넘었네. 살짝 한 달. 맞아요. 60년. 진짜 건국 60년인데 때를 같이 하는. 예. 아주 귀한 책이 나왔네요. 이게 60년 됐어요. 그 당시에 만화가 있었구나. 그러게요. 의뢰인께서는 어떻게 소장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님께서 예. 고서들을 수집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며칠 전에 시댁에 놀러 갔다가 이게 좀 특이한 것 같아서 예. 갖고 나오게 됐어요. 자리에 앉아 계시면 감상할게요. 60년 전으로 우리가 시간 여행을 떠나봅니다. 박윤배 씨는 만화 무지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아, 좋아했죠.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만화 좋아했죠. 지금 기억나는 만화책. 뭐 김종래 박기당. 김종래, 엄마 찾아 산말리. 박기당, 경인, 이근철, 예. 기관단총 캐리 뭐 또 뭐 라이파이 이런 거. 나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울었다고? 슬픈 만화가 많았어요 그때는. 순정 만화를 많이 보셨네. 그렇지 순정 만화. 순정 만화를 많이 봤어요. 순정 한번 만화요. 펴볼게요. 자, 좀 가까이서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찢어질 것 같아요. 60년에 야, 색깔도 여러 개 이게 있었어요. 한지 같으면 끄떡없는데 네. 우리 한지는 참 우수하거든요. 일반 종이니까 이게 이렇게. 너도 자, 여기 첫 장에 보면 옛날 중국 송나라 인종 황제 때 일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네요. 설명이 나오는 예. 거예요. 근데 요즘 만화에 비해서 글이 참 많네요. 그죠? 네. 그러네요. 예. 글이 설명. 멀리서 잘 보이세요? 예, 근데 컬러가 참 많아서 예. 옛날에는 참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근데 우선 글이 우선 너무 많으니까 요즘 어린이들은 글 이렇게 많은 만화 주면 아마 잘 안 보려고. 네. 요즘은 그림만 보고 확 넘어가잖아요. 예. 예. 또 글씨가 또 작고. 그러게요. 김영준 의원님, 옛날 만화는 원래 이렇게 글이 많은 거예요? 네, 해방 이후 만화책들이 예. 그림 이야기 책 그래가지고 예. 그림 오고 소설처럼 글로 썼습니다. 예. 50년대 중반 이후에 가서 예. 이렇게 그 말풍선이라 그럽니다. 예. 구름 예. 그 속에 긁는 게 5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예. 근데 하나 놀라운 것은 이게 1948년 판아니에요. 네. 근데 인쇄가 이게 컬러 인쇄가 됐네. 네. 그죠? 우리나라 인쇄술이 아마 상당히 발달했었나 보죠? 우리가 보던 만화가 흑백 만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이게 중국 만화인데 내용은 중국이죠. 예, 소지 내용은 내용. 중국 예. 내용 아니에요. 예. 소지 내용 혹시 그래서 아세요? 거기서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저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기 좋게끔 이렇게 번역을 한 거 아닌가? 근데 인쇄가 이게 1948년에 이렇게 칼라 나왔다는 게 김영준 의원님 그 당시에도 우리가 인쇄들이 좋았나 봐요? 네, 그 종이는 태평양 전쟁 이후라 지질은 굉장히 안 좋죠. 예. 근데 인쇄기는 예. 일제 강점기 때 조선 서적 인쇄 주식회사 같은 데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프린팅을 해서 일본에도 거꾸로 수출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지금 막 싸우고 있는 장면 아니에요? 지금? 네네. 네. 그죠?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저희가 좀 보기 쉬우라고 그대로 확대를 했거든요. 읽어주세요. 네. 술인 줄 안 노지심은 입맛을 쩍쩍 따시며 뭐? 술? 마침 잘 됐다. 얼마요? 왜 이러죠? 누굴 놀리십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술을 찾아요. 하고 그대로 내려가 버립니다. 아세요?
이것을 본 노주심은 쫓아가서 그 사람을 발로 차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술통을 뺏어가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먹어버렸습니다. 원래 노지심이 술을 무지하게 좋아해요. 이때 지진 장로가 중3 40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와. 네, 이 무슨 뜻이냐? 노지심은 취한 중에도 장로임을 알자 그대로 그 앞에 엎드려 잘못을 비웠습니다. 만화가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나왔어요? 100년이 넘었습니다. 100년 넘었어요? 예. 그때는 대한민보 신문이라고 예. 네. 창간호에 예. 이도영 씨가 처음에 사파를 그리면서 우리 만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지심은 48년 10월 그러니까 건국 후 우리나라 최초의 단행본 만화가 되겠습니다. 예. 그럼 노지심 이 만화가 나온 1948년 그 즈음에는 어떤 만화들이 있었어요? 지금 찾아진 거는 만화 풍전 해학가 그래가지고 열전인데요. 1946년 웅초 김규택 선생님께 찾아진 게 그 전에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코올리게 때부터 어른까지 삼삼오오 둘러앉아 아껴가며 보던 만화책. 우리는 만화방에서 꿈과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 만화는 해방 후 잡지, 연재 만화, 시사 만화 등으로 부흥기를 맞이하는데 한국 전쟁 당시 효과적인 군사 전략 홍보 매체였던 만화는 창작 활동의 이념적 제한을 받기도 했다. 일본으로 미술 유학을 떠났던 김용환은 만화의 미술 기법을 적용해 완성도를 높이는데 그의 코주부 삼국지는 아동 만화 최초의 캐릭터로 인기 만점이었다. 만화 세계는 소년소녀 만세와 함께 1950년대 후반 어린이 만화 잡지를 대표하는 매체로 인기를 끌었다. 만화방이 등장하면서 값비싼 만화책을 동전 몇 개라도 마음껏 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여 60년대에는 2천여 곳에 불과하던 만화방이 70년대에는 10배 이상으로 늘어날 정도였다. 만화방 전성시대를 열게 한 SF 만화 라이파이. 악의 무리를 쳐부수는 정의의 사자 라이파이에 우리는 열광했다. 우리 만화계는 명랑, 코믹, 순정 만화 등에서 점차 스포츠, 과학 등 그 소재가 다양해지게 되는데 신진 작가들이 대거 등장하며 독립된 대중문화 영역으로서의 만화는 도약의 기회를 맞이한다. 초중고생들의 학원 폭력화 경향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가에서는 불량 만화 단속과 사전 심의를 강화하게 되는데 만화는 많은 억압을 받으면서도 10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질과 양적인 면에서 고루 성장해 나가고 있다. 1980년을 풍미했던 만화 이연세의 공포의 외인 구단은 독자층을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넓혀 나갔으며 영화로도 제작되어 만화의 파급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대중매체로서 문화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만화방의 아련한 향수 속에서 어린 시절 꿈과 모험의 세계로 이끌었던 그 시절 추억 속에 젖어본다. 처음 본 만화들이 참 많네요. 제가 몰라서 그런가? 그렇다 이게 만화방 애들은 만화방에 딱 가면 이제 우리들의 그 사랑방 아닙니까 이게. 진짜 옛날 이제 이건 너무 이제 글씨가 자라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뒷면 한번 더 볼게요. 뒷면 보면 여기는 이게 지금 수호지 그림 이야기 노지심 1이거든요. 네. 여기 2편 예고가 요 2가 있잖아요. 네, 그죠? 수호지 그림 이야기 2. 3도 있네. 노지심 이게 뭐예요? 둘째 권, 그죠? 둘째 그다음에 권. 수호지 그림 이야기 3도 있네요. 이때는 임충이 나오네요. 임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 작가가 정현웅인데 혹시 만화가 우리 떠오르는 인물 중에 정현웅이라고 잘 모르겠는데 그때 1948년도면은 하긴 저희는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정현웅이라니 만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일제 강점기 때 서울에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조선미술 전람에 입선할 정도의 실력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머니라는 이기영 씨 소설이 있습니다. 신문사파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언제 신문이에요?
소화 12년이니까 1937년입니다. 지금 1937년 신문 보관하고 계신 거예요? 예, 조선일보인데요. 여기 보면은 어머니라고 나오죠. 지금 이제 연재 소설이 나온다 하는 예고편입니다. 그러고 그리셨던 게 여기에 나옵니다. 정현웅화 해가지고 예. 자, 아무튼 오늘 이제 의뢰품으로 나온 수호지 그림 이야기 첫 번째 노지심 딱 60년 됐잖아요. 네. 우리나라 정부 수립과 나이를 같이 하는 60년 된 것 치곤 보관 상태 괜찮은 편이죠. 네. 이만하면 깨끗한 거네요. 그죠? 네. 자, 최종 질문하겠습니다. 친절한 위원님. 그 만화에 대한 가치를 매길 때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가요? 만화는 그 순수 우리의 창작 만화가 돼야 됩니다. 아직도 외국 만화를 베껴서 모방해서 하는 게 있는데 우선은 우리 만화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얼마나 이제 오래됐냐. 그다음에 희소성 오면서 그 당시에 인기 할 때 감동을 얼마나 줬냐. 그런 게 겸비돼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정현웅 선생님의 지금 그 만화가 지금 또 있습니까? 같은 1948년에 네. 콩쥐파치가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콩쥐파치. 이미진 씨. 언젠가 이 라이파인가 하는 만화책을 소개하는 걸 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만화책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아까 얘기 드렸던 발견된 만화풍자 해학가 열전 네. 이것이 일단은 가장 높고 오. 그다음에 오늘 의뢰됐던 노지심이 되겠습니다. 그건 얼마예요? 얼마예요? 위원님 그때 라이파이 얼마에 그때 감정가 라이파이가 나왔을 때 얼마였죠 감정가? 네, 그거는 300만 원에 평가를 하였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상당히 많은 힌트였죠? 네, 참고로 해서 추천가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300만 원 만화 가치가 나와서요. 거기에 그 아래 단계라고 하셔서 아니야. 또 우리나라 그 전통 얘기를 다룬 게 아니라 중국 얘기를 딴 거잖아요. 박윤배 씨, 500. 저는 일단 인형을 한번 더 타볼까 그러고 500을 썼는데 예. 우리가 만화방에 가서 그 정신없이 만화를 읽을 때 예. 사실 이게 돈 생각 안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네. 그렇죠. 만화 한 권 보려면은 맞아요. 그 가치를 생각해서 역사의 깊이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한 60년 정도 된 그 정도 만화인데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미진 씨 700. 네, 이 노지심이라는 만화책이 지금 현재는 많이 남아 있지 않고 지금 보존 상태도 상당히 깨끗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한 60년이니까 조금 더해서 한 70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의뢰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뢰인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올려놔 주실래요? 아이고 30만 원 쓰셨네. 항상 의뢰인은 생각보다 좀 적게 쓰시는 것 같죠? 네, 왜 30이에요? 만화책이니까 그래도 30만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자, 60년 전에 나온 건데 최종 감정가 확인하시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역사를 같이 하는 만화 노지심 감정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10만 원의 통과. 병원단위 병원 800. 웬일이야? 800. 와. 근데 만화책으로 800만 원이면 대단한 거예요. 만화책 한 권에 두껍지도 않습니다. 네. 아주 얇은 만화책인데 800만 원 나왔는데 김영정 의원님 그만큼 귀하다는 말씀이시죠? 정현웅 선생님 그림 가격도 물론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예. 저도 그 고바우 김성환 선생님이 저걸 하나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못 봤는데 오늘 의뢰인께서 가져 나오셔가지고 보니까 뭐 더욱 더 좋네요. 같은 시대의 문학책에 비하면은 고가인 거는 분명하죠. 그런데 만화 수집가들은 많습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 우리 해방 공간 만화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공개해 주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감정가 만족하세요? 네. 저는 이 지금 800만 원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속으로 옛날에 그것도 라이파이, 요지경, 그다음에 카르타, 기관단총 캐리 한 권씩만 갖고 있었으면 감사합니다. 역사의 푸른 향기가 감도는 대하소설 토지의 고향 무대 하동에서 펼쳐지는 출장 감정 이벤트.
네, 출장 감정의 배동석입니다. 오늘은 남해안의 중심 하동군에 내려왔습니다. 오늘 특별히요 박경리 선생의 대하 소설 토지의 배경이 됐던 최찬판댁 마당에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진품 명품 출장 감정을 즐겨보는 사람들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절경이 빚어낸 하동군의 보물들, 그 특별한 현장을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소장하시게 되셨어요? 이것은 저희 아버님 때부터 네.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아버님 때부터. 아니, 좀 볼게요. 네. 굉장히 좀 무거운 돌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다리도 3개가 있고, 그리고 양손에 지금 양쪽이 손잡이도 돼 있고, 또 안쪽은 이렇게 홈이 파여 있는데요. 네. 그럼 지금까지 이거를 어떻게 보관하고 계셨습니까? 그냥 화분으로 썼습니다. 화분으로요? 화분으로 사용했었다고요? 과연 이 의뢰품의 진짜 용도는 무엇일까요? 그럼 여기 가지고 나오신 건 어떻게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 저 출장 감정을 한다 그래가지고 네. 옛날에 소장할 때는 네. 그 유명하신 분이 이거 뭐 통일 신라 시대 거다 이야기 있어가지고 유명하신 분, 그분이 어떤 분이었나요? 누구라고 황수관 박사님 웃어야 됩니다. 네, 네. 황수관 박사님? 아니 그게 아니고 저 석굴암을 그 보수하신 그 박사님. 석굴암을 보수한 박사님. 아, 성함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네, 그분이 댁을 한번 오셨습니까, 우리 선생님 댁을? 예, 경주에. 예. 그래서 이걸 딱 보고 뭐라고 하셨나요? 이거 귀한 걸 왜 마당에다 놔두냐고. 아, 마당에 있는 이거 보고 이 귀한 거를 왜 마당에 뒀냐고. 예, 잘 보관하라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화분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야, 집안에 이거 말고도 귀한 게 더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예, 많죠. 마누라도 있고 아기도 있으니까. 네. 그럼 예상가는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안 지가 한 50년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50만 원 보고 있습니다. 50만 원. 볼수록 궁금한 의뢰품의 정체 지금 공개합니다. 네, 돌로 만든 화로 맞습니다. 화로입니까? 네네. 네. 그 옛날은 집안에 난방 시설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재에다가 불을 이렇게 피워가지고 이제 방에서 건너방으로 이동하고 할 때 썼던 그 집안의 화로입니다. 네. 재질은 곱돌 종류이긴 한데 좀 돌이 좀 거칠고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보면 해서 은파석이라고 그렇게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의뢰인께서 아시다시피 이거 신라 시대 거는 아니고요. 조선 시대에 이제 우리가 그 난방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이런 화로들을 사용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아쉽게도 그 화분으로 쓰면서 아마 물을 담아 놨다가 이게 좀 팽창이 되면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좀 금이 갔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은 저희가 평가할 때 한 80만 원 이렇게. 80만 원.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곱돌 화로 최종 감정가 80만 원. 아, 가만 있어요. 제가 진행하는 그 유레카에도 나오셨었는데요. 예. 톱의 달인. 예. 톱, 그 전기 톱으로 연필도 깎으신 그 선생님. 예.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네, 방송에 뵙다가 이렇게 악수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 아유, 반갑습니다. 근데 어쩐 일로 또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네. 그 진품 명품 또 하동이요 또 오신다서요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 아니, 가지고 나오실 때 이걸 가지고 나오실 게 아니고 선생님 작품을 들고 나오셔야죠. 그 오실 줄 알았으면 하나 가지고 오겠는데 몰랐어요. 가기 전에 꼭 들리겠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보니까 아주 작은 그림인데 이건 어떻게 소장하시게 되셨어요? 서울에 좋아하는 형님한테 선물 받았습니다. 선물 받으시고 그럼 대가로는 어떤 걸 주셨어요? 또 내 작품 조그만 하나 또 선물했어요. 아, 작품을 하나 선물해 주시고 당시에 뭐 혹시 이 작품에 대해서 들은 거 있습니까? 청전 이상범 6대 작가 유명한 부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청전 이상범 선생님 작품 봅시다. 네. 아, 보니까 지금 오리 2마리가 지금 아주 그냥 오리인지 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비둘기 같기도 하고 그 바위 위에서 사랑을 속삭이면서 딱 긋는 그림인데 청전 써 있네요. 오, 멋있는데요. 당시 이거 받으시면서 진짜 진품이라고 받으신 거죠?
예, 진품이라고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렇잖아요. 우리 살면서 그 선생님도 실수할 수도 있고 그 선배분도 가짜가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를요. 그 형님도 모르고 뭐 중기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할 수 없지요. 뭐. 그렇죠. 네. 과연 이 의뢰품은 청정 이상범의 진품이 맞을까? 이 작품은 청전 선생님의 진본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작품이 아니고 그 신문을 보면은 그 어느 신문마다 그 연재 소설이 있죠. 그 소설 속에 들어가는 사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청정 선생님이 그 회화적으로 그렇게 그린 작품이 아니고 사파로서 그 소설의 내용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시리즈, 즉 그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은 숫자가 워낙 많습니다. 한 소설을 연재를 하게 되면 보통 1년 이상 연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리즈 그림이 300여 장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 남아있는 물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요즘 시중 시세보다 약간 높게 평가하더라도 한 50만 원 정도 그렇게 평가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청정 이상범 사파 그림 최종 감정가 50만 원. 아주 예뻐요. 예. 네. 어떻게 소장하시게 되셨어요? 개인적으로 뭐 좋아해서 소장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구입하신 거네요? 예.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이렇게 예쁜 거를요? 우리가 뭐 서울에도 인사동이 있지만은 그 진주에 나가면 또 인사동이 또 인사동 거리가 있습니다. 아, 진주에도. 그러면 그 서울 인사동하고 규모나 이 사이즈는 어떻습니까? 주로 이제 서울은 다양하게 이제 물건을 가지고 있지만은 네네. 진주 인사동은 이런 네. 고미수이나 이런 골동계통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연대로 봐서는 조선시대 것 같아요. 그죠? 예. 조선시대 중기에서 말기 그 사이 막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중개에서 말기. 당시 그럼 얼마 주고 구입하신 거예요? 인사동에서 이제 아는 지인으로부터 이제 구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한 250 정도 이렇게 구입했어요. 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뭐 이런 거에 대한 내가 처음에 모이게 된 계기나 동기 같은 게 있으면. 우선 이게 생김새라든가 모양 게 전부 다 우리 조상들의 어떤 그런 그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도자기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실생활에 사용했던 것들 좀 그림 좀 보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면 이게 어떤 그림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뭐 모란무늬로 알고 있었는데 그 어떤 그 전문가를 통해 알아보니까 이게 그 불손이라 가지고 부처님 손바닥 그런 게 통해 뭐 불손무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처님 손바닥. 그래요. 이거 불손이라고 그러지. 불손. 네. 정말 좋아 보이는데 그럼 예상가는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5년 전에 한 250에 구입했으니까 1년에 10만 원씩 해서 300만 원. 하동에서 만난 고미술의 달인 과연 감정 실력도 수준급일까요? 이 도안은 그 모란문 모양 모란을 우리가 부귀영화를 그 상징해서 그리죠. 역시 불수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 부귀영화를 뜻하는 그런 그림이고 보통 그 밥상 위에 올려놓기는 좀 큰 그릇이죠. 그릇이.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집안에 좋은 행사가 있을 때 화채 그릇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사용됐던 것이지 이건 뭐 국그릇이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태도 상당히 좋고 시대는 뭐 160년밖에 안 됐지만은 청화백자 이게 아주 전성기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관효사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을 그 평가한다면 한 500만 원 정도 그 정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원체 보관 상태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청화백자 불수문 본주 최종 감정가 500만 원. 집안에 묻혀있던 고미술품의 놀라운 역전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즐거운 고미술 세상 출장 감정. 다음 주에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자, 오늘 마지막 의뢰품은 아주 두툼합니다. 뭐 같습니까? 미니 병풍. 미니 병풍. 미니 병풍. 책인 줄 알았네. 책 같기도 하고. 서첩? 화첩이면 이렇게 큰 화첩이 잘 없었어요. 그죠? 되게 크기가 화첩 같은 요만한데 이건 굉장히 큰데 한번 병풍인지 뭔지.
글도 있고 그림도 있고 이렇게 펴놓고 야. 예, 이렇게 펴놓고 와, 이 대나무네요, 대나무. 네. 대나무 그림 멋있네요. 자, 요 정도 펴놓고 우리 의뢰인께서 멀리서 오셨어요. 경남 하동에서 오셨습니다. 와. 하동이면 참 공기 맑고 물 맑고 아름다운 곳 아니에요? 네. 섬진강이 흐르고 있고 하동 자랑 한번 하세요. 멀리서 하동이 어떤 점이 좋습니까? 아, 하동에는 뭐 예. 맹물이라는 게 뭐 밤도 있고 감도 있고 매화도 유명하고 참개도 유명하고 예. 참개. 예, 아, 참개가 나옵니까? 네, 참개가 많이 나오죠. 자, 이게 화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화첩은 어째 소장했습니까? 이 예. 핫집은 예. 그때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가본데 예. 풍고 김조순, 예. 그 김조순 선생님께서 할아버지 생신에 참사하셔서 예. 그냥 돌아갈 수 없으니 이라도 하나 내가 이야. 남기고 가겠다 이래가지고 예, 그걸 하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저희가 잘 감독할게요. 김조순이라고 들어봤어요? 처음 조선 듣는데. 시대 분.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김조순이 어떤 분이신지 김영복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조의 장인이시고 정조가 돌아가실 때 임박해서 당신 아들을 부탁한 분, 유일하게 부탁한 분이 그분입니다. 그 조선 후기에 하여간 안동김씨 세력을 이루는데 기반을 이루었던 사람. 그렇지만 학문도 대단했고 정조 때 초계 문신이라 해서 이제 학문도 높았고 그림도 잘 그리셨고 아주 여러 가지 인품도 훌륭했던 그런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예. 첫 장에 글이 있는데 자, 이 글 내용이 뭔지 아시는 분께 인형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연배 씨. 이거 참 부담스럽죠? 네. 왜 자꾸 나한테만 물어보고 그래? 아니, 그 아무래도 좀 아실 것 한자 같아서. 공부를. 그러면 부담 안 드릴게요. 예. 첫 장에 여기 뭐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의원님? 내용은 지금 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내용상으로는 풍고 김조순 선생하고 우담이라고 하는 분 아마 그 그림을 받은 가져 나오신 분의 아마 몇 대 할아버지 같아요. 예. 그분하고 주고받은 시를 이때 할아버님께서 적어놓은 것 같아요. 소장자에. 예. 이제 대나무 그림 어때요, 느낌이? 굉장히 힘이 느껴지잖아요. 네. 입이 그냥 살아있네요. 잎이 진짜 막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가만히 있는 것 같지 않고 막 좀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타면은 아플 것 같아. 찔릴 것 같죠. 굉장히 생생하게 느껴져요. 네. 예. 그 다음에 오히려 대나무인데. 근데 이 종이가 막 칼라 종이들이에요. 칼라 종이들 또 좀 느낌이 다르네요, 그죠? 야, 대나무 진짜 멋있네요. 이런 부분 보세요, 이 대나무 마디. 와. 마디 부분 멋있잖아요. 네. 이 칼라 종이가 옛날에 칼라 종이 이렇게 좋은 종이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아마 세도가니까 좋은 종이를 썼나 봐요, 진동환 의원님. 예. 그 종이는 우리나라 종이가 아니고요. 그 청나라 때 우리나라에 수입된 종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아주 고급 종이죠. 그러나 그 종이에 그림을 그렸을 그 풍고 선생이 그린 그 그림이야말로 정말로 그 잘 그려진 그런 명품입니다. 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저희가 이제 화첩을 이렇게 펼쳐봤습니다. 야. 한 폭씩 볼 때하고 또 이렇게 펼치니까 느낌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나무가 하나, 둘, 셋, 네 폭이 있네요. 네. 네 폭이 있고 종이들이 칼라 종이를 쓰니까 더 네, 멋있는 또 것 느낌 같고. 달라요. 예. 조금씩 달라요, 그죠? 네, 하나하나가 다르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작가의 체취도 느껴보고 또 이 그림을 통해서 작가의 성품도 한번 느껴봐야 되는데 작가가 어떤 분일 것 같습니까? 이 그림으로 봤을 때. 곱고 예. 바른 사람. 곧고 바르다. 네. 예. 뭔가 강직하고 이런 분이 그려야 이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요즘 대나무 보면은 예. 그냥 이렇게 키만 컸다 뿐이지 이렇게 이파리 같은 게 아름답지가 않지. 그때- 예리한 지적을 하죠. 그때 당시에 그 대나무의 그 예. 숲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야. 지금 그 그림도 있지만 또 여기도 한 그림이 있거든요. 예. 도록에 나온 이런 그림, 이 그림은 보면은 아주 깔끔하게 정돈이 잘 된 그런 느낌을 주고 오늘 그 출품된 작품은 아주 쾌쾌하고 속도가 빠른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그림이죠. 근데 저분의 그 아주 굳은 그 성격하고 고든 성격하고 또 학식이 풍부한 그런 문인다운 그런 하풍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아주 격이 높은 품격이 높은 그런 대를 그렸습니다. 제가 이 업에 상당히 한 40년을 종사했습니다만은
보기 드물 정도로 이 도록에 나와 있는 걸 전시할 적에 가서 보고 그 외에는 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희귀한 작품입니다. 예. 여기 또 칼라 중에 또 뭐 이렇게. 되게 화려한 걸 좋아하시는 예. 분이신가 봐요. 자, 이 글은 또 어떤 내용? 이 글 역시 아마 풍고 선생님께서 써주신 글이겠죠. 자, 이 글 내용을 김영복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위원님, 이쪽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 이제 그 멧돼지 그 가지고 오신 분의 멧돼지 할아버지와 헤어지면서 그 기념으로 그림을 4폭 그려주고 시를 한 폭 쓰고 그 내용을 적은 겁니다. 되게 각별한 사이셨군요. 예, 그래서 시 내용을 내가 한번 소개를 하면 대나무의 타고난 바탕이 맑고 곧은 것을 사랑해 오늘 그대에게 그려주노니 천리 밖에서 나인 양 생각하구려. 이걸 보고서면 내 생각을 해라. 항상 보면 나라고 생각하고 보라. 그런 시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내력이 쭉 써 있습니다. 김경보 매천리 상방인가요? 예, 상방. 예, 이건 그러니까 김경보란 분께 이 글을. 예, 근데 김경보라는 경보가 작았고 예. 아까 저 앞에 나온 작은 글씨라는 우담이라고 있는데 그건 호 같은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어른이 아마 이제 의뢰인의 그 우윗대 할아버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신 것 같죠. 그다음에 그러면 요 옆에는 어떤 내용? 그 내용은 이제 길지 않게 잠깐 얘기할게요. 예, 여기 어떤 내용이? 김경보가 천리 밖에서 찾아와서 오랫동안 고생하며 지냈다. 신통한 침술로 병을 치료해 이에 특이한 효험을 봤다. 그리고 또 한 해가 지나 이별을 하게 되었다. 달리 이 정을 표현할 선물이 없기에 대그림 4폭을 그려주고 오원시 한 수를 덧붙인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몇 년도에 그렸다는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김조순 선생과 의뢰인 그 윗대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이제 나오겠네요. 예, 제가 보기에는 침술에 뛰어나서 거기에 머물면서 아마 병을 치료해줬던 것 같습니다. 의뢰인께 한번 여쭤봐야죠. 혹시 그 윗대 할아버지가 침을 놨다는 무슨 그런 기록이 있는지 혹시 있습니까? 그걸 내가 뭐 그때 어른들한테 들었어요. 들으신 얘기 어떤 얘기 들었습니까? 날에 임금님이 병환이 나실 때 자기가 가서 그 침을 가지고 병환을 나섰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나라님이 병이 났을 때 침을 놓을 정도였으니까 아마 유명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김조순 대감이 편찮으실 때 침을 아마 계속 머물면서 놔주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딱 이렇게 보면은 그다음 자기의 병을 낫게 해준 데 대한 고마움 같은 게. 이 글씨가 슬픔이 있잖아 벌써. 그래요? 그 이제 이게 눈물이 떨어져서 눈물 자국이 떨어져서 종이가 이제 좀 마음이 흔들거리니까. 저 예리한 추리력. 그러면 마지막 폭. 아유 슬퍼. 그럼 여기는 뭐가 떨어졌는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저기 통곡이야. 저긴 대성통. 저긴 대성통곡. 여긴 대성통곡. 글씨가 정교해요. 여기 제 이름이 왜 들어있어요? 네? 종근. 여기 제 이름이 들어있는데 이거 소자 종근이라고 그랬어. 하긴 그 종근이라는 이름 가지신 분들이 참 좋은 분이 많거든요. 아니 근데요 종근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나 이 마지막 장이 진짜 궁금한 거 있죠? 예? 위원님. 종근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이걸 받은 분이 아드님이에요. 이거 받을 때가 1825년이거든요. 그런데 저 내용으로 봤을 때는 1823년에 이 댁에 가 있다가 1825년에 헤어진 거예요. 약 2년 정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또 아까 발문 비슷하게 그 아드님이 쓰고 그때 그 두루마리 첩을 이 병풍으로 꾸민 것 같습니다. 그때 연대는 1864년입니다. 그 아드님이 발문 썼을 때가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받아가지고 잘 보관하고 계시는 걸 아드님께서 아마 이제 몇십 년 뒤에 꾸몄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왕씨가 아니라서 다행이네. 거기. 왕씨라 그래서 좀. 최종 질문하겠습니다. 친절한 위원님. 김조순 선생님 작품이 지금 여기 한 번도 소개되지 않을 만큼 귀한 건데요. 그 가치의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나요? 우선은 희귀한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거보다는 그림의 수준이 얼마만큼 합격을 갖췄냐가 문제겠죠. 그리고 어느 때 그려졌느냐, 또 보존 상태가 어떠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 박윤배 씨. 격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어떤 분의 작품하고 지금 비교를 한다면 어떤 분하고? 아, 예. 조선시대에 대의 3대가를 해가지고 그 중에 신이라는 분이 이분하고 거의 같은 연대 분이십니다. 그분의 대도 아주 참 좋고 또 그분도 학문도 높고 아주 서예 또는 그 문장도 좋았던 분이죠. 그분하고 비교할 수가 있는데 그분은 상당히 지금 물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희귀하죠. 예, 그러니까 풍고 선생의 대나무 그림으로는 거의 최고다. 거기다 작품도 귀하다.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고요. 이미진 씨. 저는 김영복 위원님께 질문을 좀 할게요. 이 글씨도 귀한가요? 글씨를 잘 쓰는 분이고 글씨도 흔치 않아요. 근데 편지 글씨는 많이 남아 있어요. 오늘 나온 의뢰품 중에서 이게 제일 비쌀까요? 여기 글씨는 잘 쓴 글씨는 아니시고 이분 글씨 축에는 급히 썼기 때문에 그냥 약간 좀 막 쓴 글씨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취준 글씨인가? 자, 여러분의 추천가를 보기 전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더블 게임을 해볼게요. 와. 인형은 배로 드려요. 두 개. 1,500, 6,000, 2,000. 2,000 선하고 지금 이미진 씨는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표정인데. 두 배 준다니까. 일단 1,500부터 설명 들어볼까요? 예, 일단은 그 글씨가 열첩이잖아요. 글씨와 그림이 열첩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글씨는 그 A급의 잘 쓴 글씨는 아니라 그래서 원래 더 가치가 있지만 1,500으로 낮췄습니다. 예. 박윤배 씨는 6천만 원. 아, 오늘이 바로 제 생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술도 한 잔 먹어야 되겠고, 뭐 선물도 좀 사야 되겠고. 그래서 이 정도의 그리고 아까 만화책 하나가 800만 원이 나왔어요. 아, 예. 800 곱하기 10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좀 컸으면 병풍이 컸으면 참 좋았는데 억대인데 그 마음을 생각해서 지금 한 6천만 원 정도 썼어요. 2천만 원. 네. 저는 일단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성씨인 안동김 씨의 또 김조순 선생님이 예. 또 남긴 작품이 몇 안 되는데 또 이게 또 귀하다고 하니까 연도도 180년도 정도 됐다고 하니까 대충 한 2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의뢰인께서는 어떻게 쓰셨는지 자 올려놔 주실래요? 아이고 아주 깨알같이 쓰셨는데 1, 10, 100, 1000, 만 원이에요? 100만 원. 아, 100만 원 쓰신 거예요? 예, 일단 뭐 이렇게 썼지만 1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 왜 10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내가 생각한 데는 뭐 잘 모르니까 예. 그 정도만 했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 글과 그림은요, 그야말로 그 조선시대 때 세도가죠. 풍고 김조순 선생, 순조 임금의 장인어른이었대요. 그분께서 쓰신 글인데 모두 10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 감정가 확인하시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풍고 김조순 선생의 작품이 우선 귀하대요. 아주 귀하다고 하는데, 자, 감정 올라갑니다. 진품 명품에는 처음 나왔습니다. 자, 10만 원 통과했고 100만 단위 1,500! 우와! 인형 4개! 인형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글쎄 말이에요. 예. 너무 아깝다. 근데 인형 이렇게 많이 받아본 적 있어요, 한꺼번에? 저요? 예, 예전에요. 아, 한번 정확하게 맞춰봤어요? 예, 정확하게. 아우, 축하드리겠습니다. 1,500. 예. 웬일이야. 자, 진동원 의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예,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대그림이 1,200만 원, 글씨가 300, 그래서 1,500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분 그림이 이보다 훨씬 더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오늘 나온 그림 보존 상태가 너무나 나쁩니다. 만약 상태만 좋았더라면 훨씬 더 높이 평가를 받겠죠. 정말 아깝습니다. 지금 저 평풍 그림은 보면은 대그림만 보고 볼 때는 아마 풍고 선생이 가장 전성기 때 그림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잘 그렸습니다. 어느 그 그림보다도 이 그림은 활달하고 아주 쾌쾌하고 그분의 그 성격과 또 그분의 그 기질, 그분의 깊은 학문까지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좋은 작품이죠. 근데 지금이라도 저 팽풍을 두지 말고 다시 원상 복구를 해가지고 그 두루마리식으로 다시 꾸며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보존이 더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예. 하긴 앞으로 이제 더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방송 오실 때는 가치를 모를까 이러고 들고 오셨거든요.
갈 때는 하동 가실 때는 네, 조심조심. 이렇게 안고 가시거나 아니면 업고 가시거나 네. 귀하게 좀 다루셔야 될 것 같네요. 경운을 붙이시죠, 뭐 경운.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경남 창녕군에서 보내주신 수저와 도자기, 길이를 알 수 있게 잘 찍어주셨는데요. 조선 초기의 수저는 수량이 많아 가치가 높지 않습니다. 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토기 화분도 가치가 높지 않습니다. 서울시 구로구에서 보내주신 도깨비 얼굴의 기와 흙물을 묻혔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전남 담양군에서 칼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연대가 짧은 일본 칼로 감정 불가입니다. 부산 금정구에서 향로와 청동 주전자, 벼루를 보내주셨는데요. 향로와 청동 주전자는 중국산 가짜, 벼루도 중국에서 만든 것으로 감정 불가입니다. 하와이에서 겸재 정선의 산수화를 소장하고 있다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아쉽게도 인쇄본으로 감정 불가입니다. 시어머님께서 오래된 것이니 너가 잘 보관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68배 의뢰인이 결혼하던 해에 받은 문서는 추사 김정희의 가짜입니다. 의뢰품을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유실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사진을 찍어 보내주셔야 합니다. 경남 김해에서 보내신 작은 책은 편지 쓰는 법을 적은 것인데 수량이 많아 감정가가 높지 않습니다.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물건인데 그 가치를 몰라 답답한 적은 없으십니까?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TV쇼 진품 명품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시호검정단 오늘 최종 결과는요. 뭐 똑같이 인형 하나씩 갖고 있다가 막판에 한꺼번에 그냥 막판에 인형 4개마다 이메리 씨가 오늘 우승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습니다. 자, 우승자의 변을 한번 들어볼게요. 예. 제가 다 알아서 맞힌 건 아니고요. 이렇게 두 분이 도와주셔서 맞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그분이 오셔가지고 맞힌 것 같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자, TV쇼 진품 다음 주 일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